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왔던 게 삼성전자 주식인데 지금은 과거의 모든 전례를 다 무시하고 계속 내려받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오른다? (9월달)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무디스 신용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AA3에서 AA2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을 근거로 삼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올해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미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일쇼크 사태 이후로 유례 없던 금리 급등, 그리고 환율 급등, 그리고 경기 침체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용 등급이 상향 평가가 되었다는 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용 등급이 AA3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AA2는요, 이건 국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나의 국가의 신용 등급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경제적 파워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무디스에서 평가하는 게 뭐 100%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신용 등급 평가를 이제 디폴트 상태로 평가를 했거든요. 나 파산 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중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여겨지고 있죠. 에너지를 그렇게 팔아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에너지 강국이긴 하죠. 나름대로 천연자원은 없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부분도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긴 분명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고 무슨 국가 신용 등급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거냐.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크게 빠졌죠. 지지선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차례 60선 위로 돌파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저항받고 떨어지고 세상의 모든 악재는 다 받아서 자기 혼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거는 바로 개미 때문이에요. 주식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극한의 경제 침체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의 주식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냐? 대답할 길이 없죠.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죠.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의 상승과 이때의 상승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과거의 삼성전자는요, 상승을 했을 때 실적을 반영해서 좋은 그림으로 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 수혜를 받아서 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요, 제가 그동안 봤을 때 나름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반영을 해서 상승하고 너무 과도하게 밀리게 되면 반등도 나와서 다시 회복해주고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 주식에 실적과 상관없이 삼성전자에 사야 된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야기해서 주가가 초급등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세력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르게 되면 세력이 여기까지는 회복해주고 그 이상 뚫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왔던 게 삼성전자 주식인데 지금은 과거의 모든 전례를 다 무시하고 계속 내려받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다? 개미 때문이다. 아니 왜 개미 때문인가요?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고요. 현재는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지고 있죠. 삼성전자 악재 말고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악재로 인해서 신규 매수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미들은 현재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매수가 들어오는 모멘텀을 받기보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버티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찔끔찔끔 매도를 하니까 오히려 역사이클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반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신 부동산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안 사요. 비싸다고 사람들이. 그럼 이게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격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집을 사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더 싼 값에 내놓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사주거나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요. 이게 매수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헐값에 내놔서 주가가 완전히 떨어질 때 그때부터 매수 모멘텀이 붙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 많은 세력이 들어와서 매도 물량, 개미들이 팔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깨주고 세력들이 매수세로 돌아서게 만든다면 개미들의 생각도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 주식이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하락하지 않고 갑자기 상승 모멘텀으로 삼성전자가 2%씩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때 매수가 또 들어와요. 지금 매도하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식시장은요 한 4일만 5일만 매수세가 연속으로 붙어서 상승하면 생각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대외적인 악재를 이길 수 있는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세력이 수급을 쏘면 금방 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애플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반등으로 갔잖아요. 삼성전자라고 못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현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지금 대외적인 이야기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또 오래 하시잖아요. 그럼 악재가 사실 없는 날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 주식시장에 특히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 대한민국 경제는요 언제나 악재가 와 있었어요.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트럼프가 중국 때리고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정치 갈등 일어나고 중국이 우리나라 한한령이다 뭐다 하면서 제재 걸고 이번에는 또 저기 유럽에서 브렉시트 한다고 주가가 박살나고 항상 시장은요 악재 덩어리였어요. 언제나 제가 봤을 때 제 주관적으로요. 그동안의 악재 중에 제일 어이없는 악재가 금리 인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른 나라와의 갈등 관계가 있으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불리하죠. 그런데 이제 제로금리였잖아요. 그죠? 0%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리는 그 순간부터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폭락하는 건 유례가 없던 사실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일 쇼크를 갖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오른다? 개미가 나가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파시면 아마 이제 당장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팔고 하다가 몇 개월 뒤에 보면은 회복돼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팔면 오른다고. 그 매도하는 그 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도하는 심리가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팔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매도하는 시점과 그 심리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개파락해서 이렇게 떨어졌죠. 개미들이 이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이 매도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외적인 충격이요. 그 전에 삼성전자가 요만큼 폭락했을 때는 삼성전자 사자 하면서 열풍이 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면요. 지금 비관적이죠. 그게 맞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비관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사자 열풍과 유행이 불기 시작했죠. 왜 지금은 그 유행이 불지 않을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 세력들의 설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 시장을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세력 입맛에 다 맞춰줘야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견해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다른 걸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주식 열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열풍이 이제 사그라들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현금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지금 예금 금리가 오르는 현 상황에서는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하기보다 은행에 넣어서 안전하게 이자를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열풍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시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외부적인 악재와 심리에 흔들려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판단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